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평화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종전선언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전선언이라는 건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결했던 정전협정, 다른 말로 또 휴전협정 이후에 휴전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계속 군사적인 긴장이 평평하게 유지되는 그런 세월을 지금 벌써 53년부터니까 70년이 다 돼가네요. 68년. 이게 계속 이렇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서 되겠는가. 그게 종전선언이라는 화두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그 개념을 맨 처음에 제시한 것은 사실은 2006년 11월 달 하노이에서 열렸던 아펙이라고도 하죠. APEC 아펙 회의가 끝난 뒤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자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93년에 제기된 북핵 문제가 지금 10년이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이 더 이상 이제 일어날 그 위험성이 없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그때 정확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고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좀 협의해 나가야만 북핵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거기에서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판단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부시 대통령의 그러한 판단이라고 할까,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2007년 10월 2, 3, 4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를 했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한 끝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 관련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말하자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마음 놓고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죠. 그리고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소위 그 마중물을 붓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그러나 그런 합의 이후에 솔직한 얘기로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또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는 또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랬다가 막상 그런 남북간의 합의가 있고 난 뒤에는 뒤로 한 발 빠지는 식으로 하면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미국에서. 물론 2009년에 들어서죠.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는 2009년
9년 1월 29일까지 임기를 채웠고 1월 20일 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새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종전선언 문제를 밀고 나가면은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제법 있었죠, 그때. 근데 불행히도 미국의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면은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정부였었어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어느 외교적인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가지고 있고, 공화당 정부는 외교적인 해결보다는 상대방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들이 굴복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하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정부는 좀 부드러운 외교를 하고 공화당 정부는 아주 강한 외교를 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그 강한 외교를 하는 전통을 가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꺼내놓고는 나중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한국 정부만 좀 외롭게 그 문제를 이제 떠안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또 2007년 말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전 정부에 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을 합의했던 14선은 우리는 난 모르겠다. 내가 흔히 하니까 난 모르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그렇게 무슨 뭐 종전선언 같은 거 해주면서 북한이 문제를 푸는데 협조에 나오도록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오히려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고 행동으로 그걸 실천에 옮길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말하자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전 정부의 정책이었다면은, 거꾸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순서가 바뀐 정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문제는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종전선언 문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무슨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그야말로 북한의 참가리에 제대로 치르고, 그 연장선상에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만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토대해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의 그 산토스 섬? 싱가포르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인가? 거기서 북미 정상들이 그야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은 악의 축이고 깡패국가고 복정의 전초기지고 뭐 이런 나쁜 딱지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의 최고 책임자, 당국자, 뭐 호칭은 뭐 많이 바뀌지만 주석으로 불릴 때도 있고 뭐 총비서로 불릴 때도 있고 또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쨌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대1의 자격으로 만났죠. 여긴 지금 병풍이 있지만은 그때는 뒤에 인공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하나씩 찔러가지고, 성조기 다음에 인공기 다음에 성조기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방에서 둘이서 양쪽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똑같은 걸음수를
걷고 나와서 이제 악수를 하는 장면을 해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죠.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한 결과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로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죠.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인정하는 방법론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그 미국이 그 종전선언이라는 걸로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다시 2018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는 달리, 그가 이제 공화당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북 강경정책을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작심을 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것이 참 특징이 있어요. 4가지를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그 북미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오랜 소망입니다. 90년대 초부터 북한은 수교만 해준다면,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미국이 그걸 믿어주지 않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 말을 어떻게 믿느냐? 수교해주고 난 뒤에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북한은 또 딴소리를 할 거라고 예단을 하고 그 짓을, 그 일을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뭐,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북한 잘못도 있죠. 북한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약속을 어기고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한다. 바로 그게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인가.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한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그런 상태를 실현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세 번째. 그러다 둘이서 합의한 거예요. 네 번째가 6.25 전쟁 당시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에 송환해 주겠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죠. 그 4가지가 합의가 됐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먼저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도가 안 나왔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오늘날 종전선언 문제가 왜 이렇게 허덕거리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 말을 꺼내놨다고 행동을 옮기지 않고, 그러고는 난데없이 그거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또 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미국 외교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해서 북미 간에 합의한 4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소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게 전개됐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4가지를 합의한 뒤에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7월 달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서 3번을 평양을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관리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본 결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첫 번째 항도 그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두 번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도 나중에 할 일이고, 세 번째 비핵화. 이거부터 해라.
그런 식으로 욕을 한 거예요.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이 외교 행위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군사적인 행동,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아니다, 3번부터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이 도대체 미국하고는 얘기를 못하겠다 하면서 북한이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전선 문제는 없었던 일이 또 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날 평양에서 직접 냉면 원료를 가져와서 그 옥룡관 요리사들이 와가지고 냉면을 눌러서 냉면 만찬을 했죠. 나도 그날 냉면 만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었는데, 그 4.27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한국이 다 거의 다 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북한이 지금 못 살잖아요. 특히 철도도로 같은 것을 현대화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요즘 서울, 부산도 2시간, 쉬지 않고 가면 2시간이면 가요. 옛날 같으면 5시간, 6시간 걸리던 그런 거리지만 한 450km 되죠. 이거를 요즘 2시간 만에 주파하는 KTX라는 게 우리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를 2018년 2월 9일 날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축하 사절단으로 왔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과 북쪽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그걸 타보고, 이야, 남쪽 철도는 정말 참 쏜살 같구나. 북쪽 철도는 시간당 40km밖에 못 갑니다. 낡아서.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남한처럼 철도를 현대화해서 KTX 같은 걸 깔아주면은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편리해지고, 또 중국을 다니는데도 유리하고, 이런 생각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 우리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다 그런 것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그거 해주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9월 19일 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해서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도 되게 일반적으로 남쪽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들이. 그러면서 이제 군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돼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보고 싶으면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 우리 당연히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면은,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또는 서해상에서의 어선을 납치하거나 하는 식의 행동을 한다면은 그런 이 대북 지원은 해줄 수 없다. 그날로 스톱이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 협력을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대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서 9월 19일 날 다시 남쪽의 국방장관과 북쪽의 인민무력상이 또 군사분야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의 실무관료들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고 놀란 겁니다.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아니, 이게 너무 빨리 이들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그건 뭐 저희들끼리 금방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4.27, 9.19 그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기본 그 군사분야 기본 합의서를 보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 뭐랄까 한반도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뭘 제안하는가? 다 당신의 남북이 합의한 거 다 좋은데 결국은 이게 군사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핵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당신들 마음대로 이거 일을 할 수 있어? 핵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이걸 할 수 있어? 우선 국내 여론부터도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또 그다음에 또 북미 관계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좋은 말로 해서 선순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남북이 아니라 한미 간의 그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가 되는 조건에서만 남북 합의 사항들을 실천해 나간다 하는 그런 묘한 합의를 한미 간에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그때 우리 그 외교안보팀에서 미국이 그렇게까지 우리 발목을 잡기 위해서 꼼수를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은 국방부 그러니까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국방부가 나서서 외교부 같이 또 미국에 가서 미국 국방부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아니 남북 간에 협력을 하려면은 우리 요즘 산업통상부 자원부니까 미국 상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는 때로는 뭐 미국의 CIA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저러 관련 부처들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가 제기하는 문제를 그냥 만스톱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서 결론 내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서 한국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걸 동의를 했죠. 그다음부터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도 이행을 못했습니다.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안 보이고 있는데 이거부터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해줘 가면서 북한이 말하자면 우리 말을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미국과 북핵 협상을 잘 하도록 토대를 닦아주고 협상이 일어나면 또 우리가 북한을 뒤에서 잘 설득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합의점을 만들어내도록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인데 미국은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하겠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만 이런 것도 교류협력도 할 수 있고 철도들로 연결도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못했어요. 국자는 웬만한 전문가들은 2018년 11월 20일 날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마치 그 이듬해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파탄나면서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도 끊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하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는 2018년 2월 27일 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파탄나기 전에 이미 2018년 11월 21일부터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책임을 안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미 워킹그룹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돼요. 아마 이거를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유튜브에 올리면은 보시게 되겠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스톱이 됐다는 것은 그건 순서를 잘못하신 겁니다. 시간적으로 18년 11월 20일 날 나온 한미 워킹그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종전선언 얘기가 지금
2006년에 미국 대통령에서 나왔고,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4선언에서 그 정상회담 합의문에 박았고, 또 2018년 6월 10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끝내고 난 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기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부터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꺼내놓고 미국은 또 발을 빼버리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6.12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도 만들어냈던 그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든지 이건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9월 23일 날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꼭 해야만 되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금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죠. 근데 조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이쪽도 민주당이고, 그래서 서로가 잘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민주당인데 저쪽에 공화당이고, 여기가 이제 무슨 자유한국당 말하자면 보수 정권일 때 저쪽에 민주당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걸 이제 미스 매칭이라고 그러죠. 미스 매칭 시절이 많아가지고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스톱돼 버리고, 핵 문제가 해결되려다가 스톱돼 버리고 그래서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이 역사를 써왔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 문제를 임기 중에 매듭 짓고 떠나야 되겠다는 일종의 책임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거 아이디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해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찍힌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난 5월 20일 날 정상회담을 할 때,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그 남북 관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가면서 북한을 남한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관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게 관여 아닙니까?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 약혼도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미국 대통령이 지지했다고요. 그리고 협력도 하라고 그러고, 그걸 믿고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다시 꺼내서 미국이 그러면 지지해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미국에서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느냐?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지금 트럼프 때보다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미중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한때는 세계 최강 국가였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최강 국가지만 너무 많은 판을 벌여놔가지고 유럽도 미국이 다 관리하려고 그러고, 뭐 남아메리카도 다 관리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최강의 미 국력이 서너 군데로 분산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또 간단해요. 미국 경제는 별로 성장을 못하는데 이미 일찍 컸기 때문에 중국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크고 있단 말이야. 중국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2010년에 이미 중국이 G2가 됐어요. 두 번째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러면서 그 미국, 중국이 강해지는 반에 미국은
그걸 혼자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 좋지 동맹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내 친구들 다 나와서 나하고 스크럼 짜고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굴복시키자.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중국이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만들자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의 핵심은 미국이 앞장설 테니까 미국의 가장 충실한 이 추종자인 일본 따라와라. 그 다음에 호주도 미국 편이다. 뉴질랜드도 미국 편이지만 뭐 멀리 떨어졌으니까 일단 뉴질랜드 놔두고 인도양으로 중국이 못 나오게 만들려면 인도가 협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도 네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포위해서 손들게 만들자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쿼드라는 말이 나오고 넷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다시 지금 호주가 그 쿼드에 적극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호주와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말하자면 호주가 중국에다가 석탄도 많이 팔고, 호주가 그게 자원부국 아니에요. 석탄도 많이 팔고 해서, 그 석탄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지 않죠. 그런 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중국을 포위에 들어가자는 그 쿼드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일을 했다가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호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 오커스 동맹이라는 걸 체결하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A,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UK, 그 다음에 US는 US, 오커스. 그러면 호주까지 끌어들였느냐? 호주까지. 호주, 뉴질랜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유럽에서 그럭저럭 자기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도 강합니다. 영국을 앞세워서 호주가 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끌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고 미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주기로 했어요. 핵잠수함 기술을 줄 테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바다로 나오는 것을 막는데 너희들이 일조를 해라. 이런 정도로 좀 나가는 판에 아니 한국 정부가 갑자기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중국을 에워싸는 아주 물샐 틈 없는 포위 전략을 써야 되는데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서 평화로 나가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는가? 아니 우리의 국가이익은 미국의 국가이익은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동맹국들을 모조리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호주한테 핵잠수함 그 아까운 그리고 비싼 핵잠수함 기술까지도 줘가면서 우리 편을 만들고 있는데 너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글쎄 그건 당신의 얘기고 우리가 비록 동맹이지만은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우리 국가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미국의 국가이익을 키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게 입장이죠,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6.25 때 그렇게 참전을 했고 6.25 이후에는 또 미국이 사실 먹을 걸 보냈기 때문에 쌀, 옥수수 가루, 분유, 밀가루 등등 보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거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정말로 참 형제처럼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미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먹을 걸 입에 넣어줬으니까. 그러나 그건 그때고 지금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됐어요. 웅크타드에서 한국은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웅크타드라는 게 개발도상 국가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이제 12위 경제 대국이 되면서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하고는 같이 안 놀아도 된다. 당신들끼리 나가서 놀아라. 자, 12위 경제 대국에다가 6위의 군사 대국에다가 K-팝, K-문화가 지금 얼마나 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까? 정말로 문화 대국이 됐어요. 이러면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좀 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말 잘 들어줬으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미국이 당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감안을 해달라. 이게 이제 요즘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예요. 다행히도 완전히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은 서훈 실장이 가서 미국을 다녀왔는데 가서 국가안보보좌라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국무부 사람들하고 계속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가지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한미 간의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정도로 의견이 접근이 됐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북한한테 내밀어 가지고 북한이 아이고 그러면 됐네요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니까 좋다.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 적대시 정책 철회의 실질적인 내용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군들만 훈련하는 거 우리 조금도 겁 안 난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해서 미군이 참가하는 훈련은 우리는 겁난다.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그냥 하늘에서 소리를 내고 바다에서 그냥 항공모함들이 떠다니면서 핵무기를 실은, 핵폭탄 실은 항공모함들이니까 이거 정말 겁난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그렇게 겁을 내요.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한국군만 훈련하는 건 자기들도 걱정 없대. 자기들도 북한군도 12월 초부터 3월 말까지는 동계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두 번째,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앞두고 요구하는 것은 이중기준 처리해달라.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군사행동, 미사일만 쏘면 도발이라고 그러고, 한국이 무슨 로켓을 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그냥 엄청난 성능을 가진 정찰기를 사들이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그런 도발을 막기 위한 억지력을 키우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법이 어딨냐 이거야. 똑같은 군사행동을 놓고 북한이 하면은 도발이고 한국이나 미국이 하면은 그거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응 조치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미국이 글쎄 그것까지 지금 해줘야 돼? 그런 쪽으로 좀 자꾸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대 현안은 바로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미국이 그나마 북한이 조금은 뭐 그 정도면 됐네 할 정도로 문안을 만들어 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내가 뭐 어제까지 입수한 정보로는 북한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문안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앞으로 평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려면 그건 바로 종전선언이 되면은 이제 평화가 서서히 뿌리를 내린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좀 더 양보를 해가지고 북한도 나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선언문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좀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돌려차기 수법이 전략일 수도 있지만은 지난 12일부터 12월 2일, 3일
우리 서훈 실장이 안보실장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외교 담당 정치부원인 양재추하고 티엔진에서 회담을 하고 왔죠. 그쪽에 이제 반응은 종전선언 좋다. 중국도 거기에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만 좀 확실하게 설득을 해서 한반도 관련 4국인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네 나라가 종전선언적으로 하여튼 그림을 만들어 봐라. 그게 중국 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시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제 협상을 또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뭐 그건 정부 우리 외교안보 관련 관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뭐 카나다를 비롯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소위 공공외교 차원에서 미국이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임기 끝나기 전에 하고 싶어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는 자세로 정책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병통이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왔고 앞으로 그걸 더 심화시켜야 되는 또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우리 입장에 서준다면은 종전선언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제 마무리하고 떠나면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 10일입니다. 시간은 있어요. 시간은 뭐 잘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한 서너 달 남은 최소한 석 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조금만 한 발 앞으로 나와주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미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 당국과 협상을 하는 그 와중에 밑에서는 우리 해외 평통 자문위원들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자꾸 응원을 하는 그런 일이 당분간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